이번 에피소드는 도청 자동화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제주도청을 표본을 해서 도청 업무의 50% 이상을 대행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에이전트를 한번 구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는 제주도청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뭔지 그걸 한번 나열해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롬프트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던 이런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런 걸 한번 기술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미 좀 정보로가 있어요.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했다 라는 정보가 있어서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딥시크를 이용해서 도청 업무 중 일정 부분을 자동화하려면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해서 첫 번째 도청의 행정 서비스를 나열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전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상당히 재밌어요. 그걸 많이 알고 있어요. 제주도청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전 세계 모든 도청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 제주도청에서 하는 역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비스는 이러하고 뭐 그리고 또 환경보호 이렇게 하고 이 도청 아마 홈페이지에서 끌고 온 내용이죠. 끌고 나온 내용인데 두 번째 질의는 뭐냐니까 제주도청 일부를 담당할 그러할 AI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려고 했는데 비슷한 연구를 한 중국의 기관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역시나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항저우, 중국의 저장성의 항저우시, 여기가 딥시크의 본고장이죠. 딥시크가 본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서 했던 것들의 이런 것들을 했었다. 그리고 저장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항저우 시정부에서 같이 했다. 교통 관련한 걸 많이 했어요. 항저우시가 좀 교통이 좀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광둥성의 AI 행정 심사 시스템 해서 요거 민원 서류를 자동 심사하는 거, 그죠? 그리고 건축 인허가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 시간을 이렇게 줄였고 했다는 거. 이거는 선전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진행했다는 게 있고. 베이징은 샤오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국어 지원 이런 걸 했더랬어요. 의료보험이나 부동산 세금 상담, 챗봇 했고. 인간 상담원, 사람 상담원의 70%를 대체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중국과학원의 자이언어처리 연구소랑 같이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청의 이제 AI 적용 가능 분야가 이 친구 R1으로는 요런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건축물 용도 변경이라든가 등등이에요. 그래서 자동 결제, 그죠? 그래서 사람이 검토하는 거. AI가 1차적으로 모든 민원,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가 먼저 1차 심사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민원, 각종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 관련한 얘기도 있고 관광 안내 서비스도 마찬가지. 다국어 지원. 제주도는 관광 지역이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수집하고 그리고 파인 튜닝, 딥시크 파인 튜닝 하는 과정 나와 있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는 행정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습 트레이닝 한단 말이에요.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교통체증 감소율도 이렇게 될 것이고 뭐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했는데 그리고 중국과 협력한다면은 1순위는 저장대학교의 컴퓨터과학과 여기가 교통 AI 쪽이고 그다음에 칭화대의 관광자원 최적화 알고리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연구소에서 제주 방언을 다국어 처리하는 방식. 제주 방언을 다국어 처리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컨트롤 플랫폼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조사해봐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전시 교통국 요거는 이제 저장대학이랑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광둥성의 감사청 AI 행정 심사 프로세스 있죠. 해서 요 시스템을 들인다면 가장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24개월 내에 공무원 업무량의 40%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제일 크죠. 제주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40% 이상 감소, 40%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교통 에너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거는 뭐 딱히 근거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도청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하는 거, 이때 필요한 컴퓨팅 자원, 인적 자원 등등 기술하라고 했는데 이 전처리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이걸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인 튜닝하는 방식,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 나와 있고 데이터 전처리, 모델 설계, 학습, 검정, 해서 배포까지 해서 대략적인 비용이 이렇게 인건비까지 해서 총 349만 얼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 되네요.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이런 시스템을 다 구성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도청의 업무의 40% 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과연 50억을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과연 이게 이 돈이 필요한가라도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봐야 될 문장들이에요. 이건 지금 알와는 대략적인 의견을 잡아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지 요거대로 해서는 100%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참고를 할 뿐인데 그래도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상당히 괜찮다. 상당히 괜찮아요.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도 괜찮고. 자, 해서 총 예산은 해서 어쨌거나 실시간 교통제하고 문서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 하이플레저 블록체인이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간 120원 정도의 어떤 운영 비용, 도청의 각종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민원 처리 시간을 이렇게 감수하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알와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다른 모듈들에 비해서 아마도 제주도청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알완이 가져올 수 있는 이미 기억하고 있는, 이건 지금 실시간 자료가 아니고 알완을 트레이닝할 때 입력한 데이터들이에요. 그 데이터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인풋이 좋아야지 아웃풋이 좋은데 인풋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도청 업무를 꼼꼼히 업무를 상세히 기술해야 돼요. 상세히 기술. 그래서 각 국이 있고 그다음에 과가 있고 그다음에 팀이 있단 말이에요. 팀이 있으니까 각 국과 팀 그리고 각 부서의 직원들 있죠. 업무에 대한 상세 데이터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상세 데이터를 이제 R1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죠. 이걸 딥식에 입력해서 그런 다음에 과연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딥식을 그렇게 파인튜닝을 하면 돼요. 파인튜닝 하는데 요 과정을 진행을 해 나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는데 요 정보를 일단 가져오는 것, 요게 좀 관계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각 국과 과와 팀 한마디로 도청의 업무 구조를 조정하는 건데 요게 이 부분에서 조금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 이 데이터만 정확히 있다 그러면은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쉽죠.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도 제 생각에는 좀 전에 50억 이렇게 나왔는데 50억까지는 들 것 같지 않고 대략 한 5억 정도면 시스템 구축까지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0%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무의 50% 이상을 AI가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분히 이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컨센서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기술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고 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결정이라서, 만약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결정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정만 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저를 포함해서 팀원 한 3명 정도 해서
저까지 포함하면 4명 정도 되겠네요. 4명이 작업을 한다면은 비용은 한 5억 정도 들여서 한 3개월이면은 길게 잡아도 3개월 정도면은 요 결과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금 봤던 요거를 좀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만은 딱히 도움되는 건 없어요. 도움되는 건 없고, 굳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칭화대학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던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